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뭐 온다. 또 심각하게는 이제 세계 대공황이 경제 공황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커다랗게 또 봐도요. 이게 죽어가는 기업도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막 기업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다시 해봐. 그래서 살아나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구제금융 받아갖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경제 위기가 와도요. 돈을 주면 살아나는 게 경제예요. 수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헬리콥터 살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제가 약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뭐냐면 2008년도 때 이제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온 거죠. 이게 왜 연쇄적으로 파산하냐면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건요. 이걸 이제 수열로 보시면 이해가 좀 돼요. 피인 거죠, 피. 우리 몸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버리죠. 기업도 시장도 모든 경제가 다 똑같아요. 돈이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봉쇄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경제를 인위적으로 멈추게 한 거죠. 사람들을 멈추게 하니까 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2020년도에 파산한 기업의 숫자가 2008년도 때 파산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나 살포를 했는가? 돈을 뿌렸죠. 2차 세계대전 수준만큼 전쟁 난 수준만큼 뿌렸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이 정도인데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이 정도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거를 계속적으로 대어주는 게 이제 언론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증시가 하락하는 게 좋을까요?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상승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지표가 되거든요. 증시가 올랐다는 건요. 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무슨 퍼펙트 스톰이 온다, 무슨 가계부채 엄청난 위기가 온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다 따지고 보잖아요. 까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경제라는 거는 언제 위기가 오고 언제 붕괴가 되는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순간에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등지고 있는 나라들이 달러 이제 미국 채권 보유량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등지는 나라를 어떤 이유와 명목을 대서라도 공격을 해서 붕괴를 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중국 무역 전쟁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도장 딱 찍지 않았습니까? 1차 무역 합의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옥수수와 뭐 이제 곡물 같은 거를 중국이 강제적으로 매입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승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가기 전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무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묘하죠? 네, 중국이 한참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코로나가 딱 발생을 했고 모든 시선이 다 글로 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지금 이 세계 경제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요, 미국은 다시 중국에게 멱살 잡고 막 흔들 거예요. 자, 아무튼 얘기가 거기까지 빠졌는데 경제 위기가 오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즉 미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최근에 있긴 하죠. 어떤 건가요? 이제 뭐 기술주죠, 사실은. 예, 기술주의 뭐 문제 하락, 그죠,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때문에 주가가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경제를 또 지탱하는 그 산업군이 있어요. 우리나라 뭡니까? 반도체죠. 자, 우리나라 게임주 슈퍼 박살났어요. 우리나라 게임주 박살났다고 해서 증신 떨어지지만 나라의 기반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넷플릭스 주가 박살났다고 해서 아마존 주가 박살났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쪽은 IT 쪽이고 진짜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춘 업종이 중요합니다. 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게 판매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제가 IT 업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선 고용이나 이 업종에 딸린 식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기술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IT 회사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뭐 현대차 직원 그리고 뭐 삼성 직원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딸린 식구도 많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를 가동시키고 낙수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치 아프게 많은 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고 하신다면 경제공황이 오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전 온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분명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루나 코인이 왜 박살났습니까? 이거 폰지 사기 이야기 나왔잖아요. 누군가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걸 또 방어하고 투자자가 들어와서 방어하고 밑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을 본 그 구조잖아요. 여러분 달러는 다를 것 같습니까? 달러도 사실은요 똑같아요. 지금 미국이 깡패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거지. 지금 이게 금을 자산 잡아서 담보 삼아서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금태환제를 미국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요걸요. 금이 없어도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니까 달러를 무한정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흥국가들이 타격을 입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이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달러는 뭡니까? 신용이잖아요. 무슨 신용이죠? 미국에 대한 신용 아닙니까? 근데 이 신용을 가진 나라에 부채가 계속 커지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주는 그 신뢰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코인하고 감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화폐라는 건요. 결국은 화폐라는 건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신뢰 위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루나 코인은 일찌감치 그 신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작살난 거고 달러는 미국이란 경제가 받쳐주기 때문에 신용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미국 안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그건 누구냐? 경제공황은 올 가능성이 앞으로 높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뭘 볼 수가 있냐? 여기를 받쳐주고 있는 게 뭐냐? 애플과 테슬라 그 외에 미국의 산업 기업들 그리고 뭐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경제 대공황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회사의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 만큼의 위기가 와야 되겠죠. 그 위기가 2020년도에 왔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싹한 상황을 한번 지나간 겁니다. 미국은요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부터 달러를 엄청나게 살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나간 거예요. 빚 위에 빚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거품이 당장 생긴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빚을 만들어내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웃겨요 이게. 이때부터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에 대한 그 달러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요. 이때부터 주구장창 계속 던졌어요. 그리고 절정을 언제 이루었냐면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을 뺏길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위상이 바로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이 그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 들어보셨죠? 트럼프 항상 그러잖아요. 따봉 날리면서 그 손가락질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중국을 제재하고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시켜서 기업들을 쫙 밀어주고 그런 정책을 그래서 펼쳤던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 지지율도 사실은 높았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공개를 안 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도 늘어났고 거의 실업률이 제로에 가까웠었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좋아지고 있었던 그 기세가 코로나로 꺾였지만 그게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회사들의 어떤 문제가 생길 만한 또는 엄청난 거품 또 엄청난 거품이 끼지만 않으면 또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경제 공황이 당장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또 이제 뭐 애플이 지금 뭐 엄청난 거품이고 그래 테슬라도 거품이고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정답은 없어요. 테슬라도 지금 가격이요. 엄청난 거품 맞아요. 자, 먼저 애플 차트를 보죠. 여러분 이게 애플 차트 월봉입니다. 어때요? 이거 거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문제가 생겼다가 그 뒤로 계속적으로 간 거예요. 이때부터 매출은 사실은 옆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매출을 토대로 봤으면 또는 이제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과열됐으니까 그게 없었어요. 거품 맞습니다. 테슬라는요.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품이 맞아요. 엄청난 거품. 물론 회사가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저는 독일 3사가 전기차로 전부 전향을 하는 순간부터 이 테슬라의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2024년, 2025년 이렇게 겨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테슬라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도 경영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물론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모든 가치를 내재하는 이 주식의 가격이 납득이 되냐 안 되냐 납득이 될 만한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주식을 더 상승시킬 만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실적이라는 게 있고 거품 위에 거품을 또 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판단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말장난인 거고 우리는요 삼성전자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가요 세력이 개입했던 가격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 이탈시켰고 여기서 이 상승을 만들었죠. 끌어올렸어요. 이거 보통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8만원 가격을 세력이 저는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더 말할 것도 없이요. 8만원 위로 뚫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상승이요. 근데 8만원 위로 가는 순간부터 박스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추세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추세를 근거로 전고점을 뚫으면요. 그때는 대시세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대시세가. 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손들이요. 투자할 때는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금으로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부자들이 돈을 어디로 넣을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분명히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를 막 때리고 있으니까 간을 보고 있거나 또는 아니면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큰 손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고점을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요. 삼성전자 가격을요. 지금은 한 8만원 정도를 그 위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 여기에 따른 승패가 갈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요. 지금 지지선 부근이거든요. 62,000원 정도에서 밟고 가느냐 마느냐의 게임입니다. 단순하죠. 6만원 밑으로 까지기 시작하면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서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6만원 위로 일시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꽤 높은 상승을 줘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가격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홀딩입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께서 이 팔아야 될 기회를 놓치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홀딩할 기회는 이제 팔 기회는 놓쳤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권 가운데 왔기 때문에 반등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를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해야 돼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요 이제 좋지 않은 그림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슬아슬하고 압박을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 달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달 정도는 계속 흔들고 툼에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툼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악재를 동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애플 차트를 제가 분석을 그때 했었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어차피 좋지도 않은 이야기니까 자, 여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반등이 기세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뚫고 가요. 제가 이거 뚫은 이상 이거 밑으로 떨어진 이상 이거 애플 추세 꺾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뚫은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어디를 그었습니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를 같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 안에서 머무느냐 마느냐의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도요. 지금 주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뭐 살짝 더 이탈할 수 있죠. 근데 이 부근에서 밟고 이렇게 올라와서 150달러를 회복하면 이것도 좋은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 일단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애플은 갈 곳이 더 많아요. 165달러도 뚫어야 되고 그 위에 170달러. 여기까지는 그냥 다 뚫어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 가야 되는 것처럼 얘는 결국 170달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투심이 꺾여서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 가격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삼성전자도 그런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거를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요. 이건 세계적으로 대혼란 상태가 여기 오게 돼요. 이건 좀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증시 무너지면요. 중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그렇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더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거품 위에 거품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저기 세계 경제 대공황 1930년도 정도에 발생했던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그리고 뭐 IT 버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때는요. 세력이요. 끝물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예, 상승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한 모양이 안 나왔어요. 미국장만 계속 갔어요. 그냥 미국장만. 우리 미국장 빼고 전 세계 증시를 다 까보면 제대로 상승 나온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 인플레이션 단계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돈을 쏠 때가 거의 좀 되긴 됐어요. 이제 슬슬 좀 쏘고 관리하고 뭐 슈팅 나오고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가격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